금일 매매 내역이고요. 제가 매매한 부분들은 한 1,700만 원 정도 매수 들어간 부분들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초반에 잡지 못했기 때문에 7만 원 지지저항 공방에서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덱스 선물 인버스라는 매매가 있어요. 또이또이로 끝났다. 3월달 매매는 많이 안 했어요. 이거보다는 파생에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파생 쪽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왜냐하면 그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지 않으면 상당한 고통에, 제 주위에서 70억을 날리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지금은 사실은 파생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의 변동성. 그래서 그 부분에 뭐 주력한다 보시면은 서암기계공업 팔트가 왜냐하면 다음날 바로 개파락해가지고 팔락에 손절 나간 부분들이고요. 17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뭐 물타기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금액이 다 적죠. 왜 금액이 적냐면 시장의 세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들어간 금액들이, 근데 시초가 이런 부분에서 그대로 그냥 손절, 이게 아니다 라고 하면 무조건 손절이거든요. 무조건 손절임에도 특히 서암기계공업이 많을 거예요. 2011년 미국 신용 등급 강등으로 일주일 사이에 사이드카, 뭐 서킷,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가 있었는데 그보다 더 심한 하락장이 진행되고 있다. 시장의 세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제 계좌가 한 달 운영되는 계좌는 이랬고, 금방준비은행 의장이 이야기를 했죠. 시장 지원에 제한이 없는 자산 구매를 약속했다. 시장 변동성이 지금 엄청나요. 30분 동안 7.5%가 급등을 했어요. 9시에서 9시 30분. 이때 의장이 시장에, 그러니까 추이보다 더한 거죠. 1%가 급등을 했다가 다시 쇼게임이 걸리고 지금 흐물흐물 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걸 헤지펀드들도 지금 정신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 변동성이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금일도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 뭐 이태리 같은 경우 사망자가 6,000명이 넘었죠. 이베이에서 보면은 마스크 가격, 우리나라 KF 예전에 12,000원까지 올랐는데 지금 더 올랐어요. 우리나라 가격은 싼 거예요. 우리나라 1,500원 공급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미국에서는 지금 꿈의 가격이거든요. 주별로 캘리포니아 주라든지, 그러니까 재난 구역을 선포를 해가지고 구호 물자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지원을. 독일은 메르켈 총리가 그 주치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이 판정이 돼가지고 메르켈 총리도 격리가 됐어요. 국정이 마비되는 부분들이죠. 독일 증시가 오늘 3% 하락을 했죠. 미국에서 중국을 안 믿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하면 우한 폐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믿지를 않는다. 중국.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구제역에서 돼지 살처분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루머들이 많이 흘러오죠.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부분들, 그런 부분이 아닌가. 포렉스 팩토리라고 지표 발표하는 부분들이 일정 편데 보시면은 전일 패드에서 발표한 게 무제한 자산 매입 발표를 했어요. 시장이 하도 안 먹혀 들어가니까 파웰 의장이 이거보다 더 센 거는 없죠. 무제한 자산 매입을 발표를 했다. 그냥 천조국의 위력으로 무제한으로 다 하겠다. 9시에 시장이 미친 듯이 움직였죠. 이게 30분 사이에 7%가 상승했다. 지금 이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캘퍼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을 쓸어 모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공포지수. 저는 20 이상 이러면 주식을 안 해요. 주식. 20 이상이면은 최소한으로 리스크에 대한 개념은 공포지수가 10 이상, 미국 같은 경우 넘어갔을 때 아주 이렇게 들어갔을까 가장 옵션 상품의 변동성이 클 때, 옵션이라는 변동성 상품이고 얘는 소모성 상품이다. 소모성 상품이라는 것은 월물마다 결제가 되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이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데이보다도 더 스캘핑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런 변동성은 지금 변동성 지수가 뭐 62 정도죠. 62 없었어요. 이거는 리먼 사태 이상을 지금 뛰어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상황이 리먼 사태 이상이다. 이거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주식을 가진 여러분들, 제가 댓글을 읽어보니까 마이너스에서 뭐 마이너스 50%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거기 말씀하시는 분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신용 물량들이 전부 다 마진콜로 나오는 부분들. 그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거예요. 마진콜이라는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서 200만 원을 베팅을 했는데 100만 원이 10만 원이 됐다. 그러면 그때 마진콜 물량들이 쭉 나오는데, 그 물량들이 시초에 마진콜 물량들이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그 마진콜 물량들을 잡아내는 기관이나 외국인, 프롭 트레이더 보고 있죠. 그래서 요즘 가격 보시면은 하한가 주문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진콜 물량 시초가에
주문은 하한가로 주문이 나가요. 내가 1,000만 원을 베팅했는데 지금 평가액이 300만 원뿐이 안 된다. 그랬을 때 이제 마진콜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에다 주문 집어넣어 버리죠. 그게 깡통 차는 거예요. 그러면 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개인들이 다 거의 떨어져 나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큰 손들이 안 들어와요. 큰 손들은 이미 시장을 보고서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일본 증시 나홀로 반등 이유는 여기는 뭐 기자분이 이렇게 쓰셨는데 일본 증시에 뭐 소프트뱅크가 폭등했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금요일날 장이 안 열렸어요. 일본은 금요일날 장이 안 열렸는데 우리나라는 7%가 했죠. 그랬기 때문에 일본이 오른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프트뱅크가 한 2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우리나라 환율 계산하면 한 10배 수준이다라고 하면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고 최대 매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시간이 걸려요. 이게 지금 폭등하고 아니라 흐르다가 좀 하반 경직이 나와야죠. 이 시장이 이게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손정희 씨 입장에서도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변동성에 대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게 근데 만약에 문제가 더 심각해져가지고 대공황, 이러한 부분으로 간다라 박살나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6개월, 1년 이 정도 이후에 내년 이맘때에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가격은 메리트가 있다. 손정희 씨가 접근을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뉴스 보면은 삼성전자,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뭐냐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고 이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감소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은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도 그렇고요. 이게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없어져야 정상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이슈를 만들었죠. 서정진 회장이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급등을 했어요. 30분에 발표를 하겠다. 1단계 치료가 완료되고 7월 임상을 하겠다. 당장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테마주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시젠이라든지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죠. 이쪽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의선 씨가 자사주 매입을 했다. 190억. 보시면은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1% 올렸는데 거의 다 빠졌죠. 시장에서는 뭘 보냐면 지금 당장 돈을 매입을 해라. 지금 당장 주가를 이거를 잡아라. 국채를 매입을 해라. 지금 당장 해라. 이거를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고 왜냐하면 지금 변동성 죽어나가잖아. 누군가 던지면 끊임없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몰고 던지고 있고 공매도 치고 그게 다란 상황인데 말로 무제한 매입하겠다. 파열이 무제한 매입하겠다. 안 먹히는 거야. 이런 부분들. 저점이 아직 파악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지금 당장 매입해라. 이거 하고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정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손절 물량이 계속 꼬리를 물고 나오는 부분들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500 지지를 못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올랐다라고 해도 치면은 흐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지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봐야 된다. 코스피 1500이라는 그래서 1년도 8월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시작됐는데 1월에 자살자가 나왔어. 지금도 마진콜 물량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또 물타기하고 버티고 또 자금 끌어와가지고 버티고 그 당시 1월 그 해치펀드들이 잡더라고요. 지수 27 당시에 11년 8월에서 11월 2012년 5월에 또 때렸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 바닥 확인하고 올라간 게 국내 증시였다.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제가 볼 때도 변동성을 먹는 시장이고 보시면은 대공황의 전조곡이 나온다는 부분들은 지금 유가가 22.75달러예요. 월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최저점을 뚫고 계속 내려가고 있죠. 사회 간접 자본들 SOC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이 토목이라든지 건설 제일 중요한 거 원유예요. 이명박 대통령 하겠다는 것이 4대강 대우나 이러한 부분들이었고 전국 땅 파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 수요 원유 수요는 굴뚝산업 화학 정유 이러한 부분들까지 전부 다 움직이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원래 전통 산업이었죠. IT보다도 더 먼저 과거에 70년대 80년대 한국을 일으킨 전통 산업이었는데 그분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대한민국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 그다음에 중국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원래 산업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 20달러 찍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볼 때 유가가 나중에 올라온다라고 해도 셰일가스도 있고 해가지고 크게 올라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점 주위에 트레이더님이라고 제 많은 도움을 받는 분이 있는데 그분 말씀도 이번 하락장이 완료된 다음에는 전통 굴뚝주보다는 4차 산업이라는 부분들 4차 산업이 도래된다 해가지고 4차 산업에는 자율 블록체인이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보는 4차 산업은 국내 유니콘 기업들을 보고 있어요. 국내 유니콘 옐로우 모바일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쿠팡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무신사 뭐 이러한 기업들 아마도 4차 산업의 수혜 그런 부분들이 상장이 들어가면서 이 사태가 종식이 된다라고 할 때는 내가 때는 신규주들 유니콘 기업들이 국내에 만약에 상장된다라고 하면 그런 유니콘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우리나라 2008년도 리먼 사태 여대 선지 하한가를 간 적이 있어요. 완전 바닥을 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날 선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때가 역사적 바닥이었죠. 그 당시 96포인트인가 아마 빠졌을 때.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러한 시장 상황을 잘 이해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전일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변동성에서는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선물 인버스 2배짜리 매매를 하는데 이거보다는 사실 파생으로 접근 올라오면 때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런 시장에서도 파생에 접근하면 거의 다 깡통찰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하지 마시라라는 오늘 이야기 드리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성투자하십시오.